스님 말씀. 오늘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함부로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혹시 여러분은 친구를 집으로 불러들인 후 관계가 틀어진 경험이 있지 않은가? 오랜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당황한 적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라. 왜 집이라는 공간이 우정의 독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홀로 사는 사람은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는 혼자 있되 완전히 혼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도 안 된다. 적절한 거리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집이라는 공간에 누군가를 들이는 것은 그 거리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그곳은 우리의 가장 내밀한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을 벗어놓고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는 곳이다. 그런 곳에 함부로 타인을 들이는 것은 마치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친밀함의 표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부담이 되고 불편함이 된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이야기하며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 난초를 기르면서 산철에도 나그네 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 못하고 말았다. 그것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스님은 난초에 대한 집착을 깨닫고 친구에게 선뜻 난초를 안겨주었다. 그리고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을 느꼈다고 하셨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하는 것도 일종의 집착일 수 있다. 상대를 소유하려는 욕심, 더 가까이 두고 싶은 욕심이다. 생각해보라. 친구를 집에 초대했을 때 무엇을 기대했는가? 더 친밀해질 것이라 생각했는가? 우정이 더 깊어질 것이라 생각했는가?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상대는 당신의 사생활을 너무 많이 알게 되었고, 당신은 상대의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서로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오히려 불편함만 커진 것이다. 옛 속담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말이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오히려 멀어진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친밀함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역설이다. 집이라는 공간은 특별하다. 그곳은 우리가 완전히 무장해제하는 곳이다. 아침에 일어난 부스스한 모습, 씻지 않은 그릇들, 어질러진 방,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런 모습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용기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 법정 스님은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고 하셨다. 우리가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는 것도 어쩌면 그 사람을 소유하려는 욕심일지 모른다. 더 가까이 두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깊이 관계하고 싶은 욕심. 그러나 그 욕심이 오히려 관계를 망친다. 상대방도 나를 소유하려 들고 나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고 내 공간을 자기 것처럼 여기기 시작한다. 친구가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가? 내 집은 왜 이렇게 어수선하니? 이런 것도 없어.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친근함의 표시처럼 느껴질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간섭이 되고 비난이 된다. 결국 서로 상처만 남기게 된다. 법정 스님은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고 하셨다. 때로는 친구와의 물리적 거리를 버리는 것이 오히려 정신적 친밀함을 얻는 길일 수 있다.
집이라는 사적 공간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우정을 지키는 길일 수 있다.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길일 수 있다. 생각해보라. 산 정상에서 보는 경치가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인가? 멀리서 보기 때문이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만 보일 뿐이다.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상대의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강조한다. 너무 치우치지 않는 것, 극단으로 가지 않는 것이다. 친구 관계에서도 중도가 필요하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관계의 비결이다. 집이라는 공간은 그 중도를 깨뜨리기 쉬운 곳이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친구가 있었다. 서로를 형제처럼 아끼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처음에는 즐거웠다. 함께 먹고 마시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초대받은 친구는 그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고 주인의 물건을 함부로 쓰기 시작했다. 결국 두 사람은 크게 다투고 영영 만나지 않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은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친구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경계가 무너지고 경계가 무너지면서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친구 사이에도 예의를 지켜라고 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뜻이다. 법정 스님은 시장기 같은 외로움을 느껴야 한다고 하셨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배가 고플 때 음식의 소중함을 안다. 목이 마를 때 물의 귀함을 안다. 마찬가지로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친구의 소중함을 안다. 그러나 그 소중함을 안다고 해서 친구를 집으로 불러들여 항상 곁에 두려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집착이고 욕심이다. 집은 휴식의 공간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곳에 친구를 들이면 어떻게 되는가? 집에서조차 긴장해야 한다. 집에서조차 남의 눈치를 봐야 한다. 결국 쉴 곳을 잃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집에는 우리의 과거가 담겨 있다. 오래된 사진, 추억의 물건, 개인적인 기록들. 이런 것들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역사를 공개하는 것과 같다. 그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때로는 오해를 낳고, 때로는 질투를 부르고, 때로는 험담의 씨앗이 된다. 법정 스님은 대중생활을 할 때에는 마치 혼자 토굴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하고, 혼자 토굴에 살 때는 마치 대중생활을 하듯이 생활하라고 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라. 여럿이 함께 있을 때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말고 혼자 있을 때도 타인을 생각하라는 뜻이다. 집이라는 공간도 마찬가지다. 혼자 있되 고립되지 않고 함께 있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 친해지고 싶어서인가? 외로워서인가? 아니면 자랑하고 싶어서인가? 어떤 이유든 그 밑바탕에는 욕심이 깔려 있다. 그 욕심이 우정을 망친다. 진정한 우정은 욕심 없는 마음에서 나온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으셨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역설적 진리를 깨달으셨다. 우정도 마찬가지다. 친구를 소유하려 하지 않을 때, 친구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진정한 우정을 얻을 수 있다. 집에 친구를 초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처음에는 대접하느라 바쁘다.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이것저것 신경 쓴다.
그러다 지친다. 친구도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긴다. 결국 서로 부담만 커진다. 이것이 과연 우정인가? 진정한 우정은 부담 없는 관계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관계다. 만나면 즐겁고 헤어져도 아쉽지 않은 관계다. 그런데 집이라는 공간에서는 그런 자연스러움을 유지하기 어렵다. 주인은 주인대로 신경 쓰이고 손님은 손님대로 불편하다. 결국 서로 피곤해진다. 법정 스님은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셨다. 집도 일종의 물건이다. 큰 물건이다. 그 물건에 집착하면 마음이 상한다. 친구를 그 물건 속으로 끌어들이면 우정도 상한다. 차라리 밖에서 만나라. 카페에서, 공원에서, 산책로에서, 그곳에서는 서로 평등하다. 주인도 손님도 없다. 옛날 중국의 한 현자가 말했다.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고 소인의 사귐은 꿀처럼 달콤하다. 물은 담백하지만 오래간다. 꿀은 달콤하지만 쉽게 변한다. 집에서의 만남은 꿀처럼 달콤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못한다. 오히려 쓴맛으로 변한다. 생각해보라. 가장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를 떠올려보라. 그들과 얼마나 자주 집을 오가는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정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어진다. 이것이 바로 거리의 미학이다. 적당한 거리가 우정을 지켜준다. 법정 스님은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향기가 달라진다고 하셨다. 그러나 그 향기를 너무 가까이서 맡으면 어떻게 되는가? 코가 마비된다. 더 이상 향기를 느낄 수 없다. 적당한 거리에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향기가 가장 좋다. 우정의 향기도 마찬가지다. 집이라는 공간은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낸다. 경제적 수준, 취향, 생활 습관, 가족 관계, 이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것을 본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할까? 부러워할 수도 있고, 동정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다. 어떤 감정이든 우정에는 독이 된다. 또한 집에 오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 차 한잔 하고 가려던 것이 밥까지 먹게 되고, 밥 먹고 가려던 것이 밤늦도록 있게 된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할 말은 줄어들고 불편함은 커진다. 결국 이제 가봐야지라는 말이 나올 때쯤이면 이미 서로 지쳐 있다. 법정 스님은 욕심이 많은 사람은 처음엔 열정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모든 것을 망친다고 하셨다. 우정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다. 친구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욕심, 친구의 모든 것을 알고 싶은 욕심, 친구를 독점하고 싶은 욕심, 이런 욕심들이 우정을 망친다. 집으로의 초대는 그 욕심의 발현일 수 있다. 우리는 왜 친구가 필요한가? 외롭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그 외로움을 친구로 채우려 하지 마라. 법정 스님은 시장기 같은 외로움을 통해 자기 정화를 할 수 있다고 하셨다. 외로움도 필요하다.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성장한다. 친구로 그 외로움을 메우려 하면 오히려 더 큰 공허함만 남는다. 집은 성역이다. 그곳은 가족만의 공간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가족은 아니다. 그 경계를 무너뜨리면 혼란이 온다. 가족도 불편해하고 친구도 어색해한다.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그러니 각자의 영역을 지키는 것이 현명하다. 법정 스님은 필요한 것만 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갖지 않는 것이 무소유의 참뜻이라고 하셨다. 친구 관계에서도 필요한 것만 나누고 불필요한 것은 보여주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집이라는 공간은 너무 많은 불필요한 것들을 보여준다.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복잡하게 만든다. 생각해보라. 식당에서 친구를 만날 때와 집에서 만날 때의 차이를.
식당에서는 정해진 시간 동안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헤어진다. 깔끔하다. 그러나 집에서는 어떤가? 언제 와서 언제 갈지 모른다. 뭘 대접해야 할지 고민된다. 집안일도 신경 쓰인다. 결국 만남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 친구 사이에도 격식이 필요하다. 너무 격식을 차리면 어색하지만 너무 격식을 무시하면 무례하다. 집이라는 공간은 격식을 지키기 어려운 곳이다. 너무 편하거나 너무 불편하거나 둘 중 하나다. 그 중간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밖에서 만나는 것이 좋다. 적당한 격식을 유지하면서도 편하게 만날 수 있다. 법정 스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셨다. 진정한 친구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다. 눈빛만으로도 통한다. 그런데 집에서는 어떤가? 침묵이 어색하다. 뭔가 계속 말해야 할 것 같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거나 그 소음 속에서 진정한 소통은 사라진다. 또한 집에 오면 비교가 시작된다. 너희 집은 크네. 우리 집은 작아. 이 가구 비싸 보인다. 저건 왜 저렇게 낡았어? 이런 비교들이 우정을 갉아먹는다. 서로의 처지를 비교하고 서로의 선택을 평가한다. 결국 상처만 남는다. 법정 스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그런데 집이라는 공간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기 어렵다. 손님이 온다면 청소하고 정리하고 꾸민다.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거짓이다. 그 거짓 위에 우정을 쌓으면 언젠가는 무너진다. 생각해보라. 가장 편한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만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할 필요가 없는 친구다. 그냥 만나도 편한 친구다. 그런데 집에 초대하려면 준비할 것이 너무 많다. 그것부터가 이미 부담이다. 부담스러운 관계가 진정한 우정일까? 집은 또한 가족의 공간이다. 친구가 와 있으면 가족들도 불편하다. 평소처럼 행동할 수 없다. 목소리도 낮춰야 하고 옷차림도 신경 써야 한다. 가족의 일상이 방해받는다. 그것이 반복되면 가족들도 그 친구를 싫어하게 된다. 결국 관계가 꼬인다. 법정 스님은 버릴수록 가벼워진다고 하셨다. 때로는 친구와의 만남도 버릴 필요가 있다. 너무 자주 만나지 마라. 너무 오래 만나지 마라. 그리고 절대 집에서 만나지 마라. 그것이 오히려 우정을 지키는 길이다. 가벼운 만남이 가벼운 이별을 만들고 가벼운 이별이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한다.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친구와 가까워지려면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오히려 적당히 숨기고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우정을 지킨다. 집이라는 공간은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게 만든다.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 법정 스님은 친절은 인간의 고귀한 덕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과도한 친절은 오히려 부담이 된다. 집에 친구를 초대하면 과도하게 친절해진다. 이것저것 대접하고 이것저것 보여주고 그 과도함이 서로를 피곤하게 만든다. 차라리 담백하게 만나는 것이 낫다. 집에는 또한 우리의 약점이 드러난다. 지저분한 습관, 게으른 모습, 가족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친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과연 현명한가? 친구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약점을 본 순간 우정에 금이 간다. 옛 성현은 말했다. 벗을 사귀되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사귀라. 그런데 집에 초대하면 어떻게 되는가? 서로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못한지 비교된다. 그 비교 속에서 우정은 시들어간다. 차라리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낫다. 법정 스님은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고 하셨다.
행복도, 평화도, 지혜도 모두 내 마음 안에 있다. 우정도 마찬가지다. 친구를 집으로 불러들여 뭔가를 얻으려 하지 마라. 그것은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이다. 진정한 우정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지,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해보라. 오래된 친구들을 떠올려보라. 그들과의 추억은 대부분 어디에서 만들어졌는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행지에서. 집에서의 추억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정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집 밖에서의 만남이 더 특별하고 소중하다. 집이라는 공간은 또한 시간의 구속을 만든다. 밖에서 만나면 정해진 시간에 헤어진다. 그러나 집에서는 언제 보내야 할지 애매하다.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더 있으라고 할 수도 없다. 그 애매함이 서로를 불편하게 만든다. 결국 다시는 집에 오고 싶지 않게 만든다. 법정 스님은 단순하게 살아라고 하셨다.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함을 유지하는 것이 지혜다. 친구 관계도 단순해야 한다.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는 단순함. 그런데 집이라는 공간은 그 단순함을 복잡하게 만든다.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친구를 집으로 불러들인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외로움을 통해 자기 정화를 할 수 있다고 하셨다. 외로움도 필요하다.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 시간을 친구로 메우려 하면 오히려 자신을 잃는다. 집은 재충전의 공간이다. 세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곳이다. 그런데 그곳에 친구를 들이면 어떻게 되는가? 재충전은커녕 더 피곤해진다. 대접하느라, 이야기하느라, 신경 쓰느라 결국 쉬지도 못하고 친구와의 관계도 나빠진다. 법정 스님은 소문만 복내라고 하셨다.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데 집에 친구를 초대하고 나면 웃음이 사라진다. 피곤하고 짜증나고 후회된다. 왜 불렀을까? 다시는 부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든다. 그것이 과연 우정인가? 우정은 즐거워야 한다. 웃음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집에 오면 친구의 요구가 많아진다. 이것 좀 빌려줘. 저것 좀 보여줘. 이것 좀 먹어봐도 돼. 처음에는 괜찮다. 그러나 반복되면 부담된다. 거절하기도 어렵고 계속 주기도 어렵다. 결국 관계가 꼬인다. 차라리 처음부터 집에 부르지 않는 것이 낫다. 법정 스님은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어떤 부보다 값지다고 하셨다. 깊고 진한 우정보다는 맑고 담백한 우정이 낫다. 집에서의 만남은 너무 진하다. 서로의 생활이 다 드러난다. 그 진함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 맑은 우정을 원한다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생각해보라. 물은 왜 오래 가는가? 담백하기 때문이다. 진한 것은 쉽게 변한다. 우정도 마찬가지다. 너무 진하면 쉽게 변한다. 집에서의 만남은 우정을 너무 진하게 만든다. 그래서 쉽게 변한다. 오래가는 우정을 원한다면 담백하게 만나라. 집이라는 공간은 또한 오해를 만든다. 친구가 와서 이것저것 보고 간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그 집은 이렇더라. 저 사람은 저렇게 살더라. 그 이야기들이 돌고 돌아 결국 상처가 된다. 차라리 보여주지 않는 것이 낫다. 법정 스님은 말은 피로를 불러온다고 하셨다. 집에 친구가 오면 말이 많아진다. 할 일도 없고 계속 앉아 있으니 말만 늘어난다. 그 많은 말 속에서 실수가 나온다. 상처 주는 말, 오해받을 말. 결국 후회만 남는다. 차라리 짧게 만나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낫다.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집을 공개하는 것이 마음을 여는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다른 문제다.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열 수 있다. 굳이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것이 마음을 닫게 만들 수도 있다. 법정 스님은 홀로 있는 시간을 추구하라고 하셨다. 집은 홀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그 공간마저 타인에게 내준다면 어디서 홀로 있을 것인가? 홀로 있는 시간이 없으면 자신을 돌아볼 수 없다. 자신을 돌아볼 수 없으면 성장할 수 없다. 친구 사이에도 신비로움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다 알면 재미없다. 약간의 비밀, 약간의 신비로움이 관계를 흥미롭게 만든다. 그런데 집을 공개하면 신비로움이 사라진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 순간 흥미도 사라진다. 생각해보라. 연인 사이도 동거를 시작하면 관계가 변한다. 서로의 일상이 다 드러나면서 환상이 깨진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다. 집에서 만나기 시작하면 환상이 깨진다. 서로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다.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 법정 스님은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다. 친구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만남은 갖지 마라. 집에서의 만남은 대부분 불필요하다. 차 한 잔은 카페에서도 마실 수 있고 밥 한 끼는 식당에서도 먹을 수 있다. 굳이 집일 필요는 없다. 집에는 또한 책임이 따른다. 친구가 다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건이 깨지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걱정들이 만남을 불편하게 만든다. 밖에서 만나면 그런 걱정이 없다. 각자 자기 책임이다. 그것이 오히려 편하다. 법정 스님은 이웃을 선지식으로 대하라고 하셨다. 선지식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다. 친구도 선지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선지식이 아니라 그저 익숙한 사람이 된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서로에게 선지식이 될 수 있다. 우정의 본질은 무엇인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데 집이라는 공간은 이해보다는 판단을 만든다. 왜 이렇게 사니? 왜 저걸 샀니? 왜 그렇게 하니? 이런 판단들이 우정을 해친다. 차라리 서로의 생활을 모르는 것이 낫다. 법정 스님은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나 라고 하셨다. 그런데 집에서 친구를 만나면 늘 같은 패턴이다. 같은 공간, 같은 의자, 같은 이야기. 새로움이 없다. 지루하다. 우정도 시들어간다. 밖에서 만나면 매번 다른 장소, 다른 분위기. 그것이 우정을 신선하게 유지한다. 집에 친구를 초대하는 것은 일종의 시험이다. 우정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하는 우정은 많지 않다. 대부분 실패한다. 그렇다면 왜 굳이 시험할 필요가 있는가? 시험하지 않아도 좋은 우정은 유지될 수 있다. 생각해보라. 가장 아름다운 추억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가? 여행지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일상적인 공간인 집에서는 특별한 추억이 만들어지기 어렵다. 우정도 특별한 추억이 필요하다. 그 추억은 집 밖에서 만들어진다. 법정 스님은 중심을 잃지 말라고 하셨다. 집은 우리의 중심이다. 그 중심을 타인에게 개방하면 흔들린다. 중심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 우정도 흔들린다. 그러니 중심은 지키되 우정은 밖에서 나누라. 친구를 집에 초대하면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다. 누구를 먼저 챙겨야 하는가? 누구에게 더 신경 써야 하는가? 이런 갈등이 스트레스를 만든다. 결국 가족도 불편하고 친구도 불편하다.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법정 스님은 단순한 가치가 가장 위대한 가치라고 하셨다. 우정도 단순해야 한다.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그리운 그 단순한 감정이면 충분하다. 집에서의 만남은 그 단순함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비교하고 결국 본질을 잃는다. 집이라는 공간은 또한 부담감을 만든다. 친구가 왔으니 뭔가 대접해야 할 것 같고 즐겁게 해줘야 할 것 같다. 그 부담감이 자연스러움을 해친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이야기한다. 그것이 과연 진정한 만남인가? 법정 스님은 내일이 있으니 희망이 있다고 하셨다. 우정에도 내일이 필요하다. 오늘 다 보여주고 오늘 다 나누면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인가? 집을 공개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보여주는 것이다. 천천히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우정의 묘미다. 우리는 종종 친구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 모든 것을 이해해 주기를, 항상 내 편이 되어 주기를. 그러나 그것은 욕심이다. 친구도 한계가 있는 인간이다. 집에 초대하는 것도 그런 과도한 기대의 표현일 수 있다. 기대를 낮추라. 그것이 우정을 지키는 길이다. 법정 스님은 인생은 찰나의 연속이라고 하셨다. 우정도 찰나의 연속이다. 매 순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헤어진다. 그런데 집에서 만나면 그 찰나가 너무 길어진다. 지루해진다. 찰나의 신선함을 잃는다. 짧고 굵게 만나는 것이 낫다. 집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때로는 숨기는 것이 지혜다. 법정 스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준다고 하셨다. 이는 역설적이지만 진실이다. 가까울수록 상처받기 쉽다. 그만큼 상처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그렇다면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하는가? 우정은 강물과 같다. 흘러야 맑다. 고이면 썩는다. 집에서의 만남은 우정을 고이게 만든다. 같은 장소, 같은 패턴, 변화가 없다. 그래서 썩기 쉽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경험, 그것이 우정을 신선하게 유지한다. 생각해보라. 친구와 다툰 경험을 떠올려보라. 대부분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집에서는 그런 사소한 일이 더 많이 생긴다. 물 한 잔을 누가 따를 것인가? 리모컨은 누가 줄 것인가? 이런 사소한 것들이 갈등의 씨앗이 된다. 법정 스님은 본래부터 성자가 어디 있고 도둑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셨다. 한 생각 차이로 성자도 되고 도둑도 된다. 우정도 마찬가지다. 한 생각 차이로 친구도 되고 원수도 된다. 집에서의 만남은 그 한 생각을 나쁜 쪽으로 돌리기 쉽다. 집이라는 공간은 편견을 만든다. 집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 큰 집에 살면 부자, 작은 집에 살면 가난뱅이. 이런 편견이 우정을 해친다. 사람은 집이 아니다. 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판단받지 않으려면 집을 보여주지 마라. 법정 스님은 웃음을 찾으라고 하셨다. 우정에는 웃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집에 친구를 초대하고 나면 웃음보다 한숨이 많아진다. 힘들었다. 다시는 부르지 말아야지. 이런 한숨들, 그것이 과연 우정인가? 우정은 즐거움이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우정을 소유하려 한다. 친구를 내 것으로 만들려 한다. 집으로 초대하는 것도 그런 소유욕의 발현이다. 그러나 법정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유욕은 비극을 부른다. 우정도 소유할 수 없다. 소유하려는 순간 깨진다. 집에는 우리의 비밀이 숨어 있다. 서랍 속에, 장롱 속에, 컴퓨터 속에. 친구가 와 있으면 그 비밀들이 불안하다. 혹시 들킬까? 혹시 물어볼까? 그 불안이 만남을 불편하게 만든다. 차라리 비밀이 없는 곳에서 만나는 것이 편하다. 법정 스님은 재행무상을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변한다. 우정도 변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정이 영원하기를 바란다. 집에 초대하는 것도 그런 바람의 표현일 수 있다. 더 가까워지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그러나 오히려 더 빨리 변한다. 집이라는 공간은 또한 질투를 만든다. 나는 이런 집도 없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잘 사는구나. 이런 질투가 우정을 갉아먹는다. 질투는 우정의 적이다. 질투가 생기면 우정은 끝이다. 그러니 질투할 거리를 만들지 마라. 생각해보라. 진정한 친구는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집을 보여주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집으로 판단한다. 집이 이러니 성격도 이럴 거야. 집이 저러니 습관도 저럴 거야. 이런 판단이 우정을 해친다. 법정 스님은 거울 같은 마음을 말씀하셨다. 깨끗하고 맑아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마음. 우정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집에서 만나면 마음이 흐려진다.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진다. 거울이 아니라 색 안경이 된다. 집에 친구를 초대하면 시간이 아깝다. 준비하는 시간, 대접하는 시간, 치우는 시간,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까움이 마음에 남는다. 결국 친구가 원망스러워진다. 그것이 과연 우정인가? 법정 스님은 나누라고 하셨다. 그러나 나누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모든 것을 다 나눌 수는 없다. 집이라는 공간은 너무 많은 것을 나누게 만든다. 사생활까지 나누게 된다. 그것은 나눔이 아니라 침해다. 적당히 나누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정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서로 다른 사람이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 집에서 만나면 그 다름이 문제가 된다. 이런 차이가 갈등을 만든다. 차라리 중립적인 곳에서 만나는 것이 낫다. 법정 스님은 지금 여기를 강조하셨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그런데 집에는 과거가 가득하다. 오래된 물건들, 오래된 기억들. 그것들이 현재의 만남을 방해한다. 과거에 갇혀 현재를 놓친다. 집에 친구를 초대하면 역할이 생긴다. 주인과 손님. 그 역할이 평등한 우정을 해친다. 주인은 대접해야 하고 손님은 대접받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정의 본질인 평등함이 사라진다. 밖에서 만나면 모두가 평등하다. 법정 스님은 자비를 말씀하셨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집을 보면 그 사람의 처지가 드러난다. 불쌍하게 보이거나 부럽게 보인다. 그 순간 자비가 아니라 동정이나 시기가 된다. 그것은 우정을 해친다. 우정에는 동정도 시기도 필요 없다. 생각해보라. 가장 오래 지속된 우정을 떠올려보라. 아마 서로의 집을 잘 모르는 친구일 것이다. 그런데도 우정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집을 아는 것과 우정은 관계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모르는 것이 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정 스님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라고 하셨다. 각자의 자리가 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집은 가족의 자리다. 친구는 친구의 자리가 따로 있다. 그 경계를 무너뜨리면 혼란이 온다. 각자의 자리를 지킬 때 조화가 이루어진다. 집에 친구를 초대하면 약속이 모호해진다. 몇 시에 올 것인가? 몇 시에 갈 것인가? 뭘 먹을 것인가? 뭘 할 것인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그 불확실함이 스트레스를 만든다. 밖에서 만나면 약속이 명확하다. 그것이 오히려 편하다. 법정 스님은 욕심을 버려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다. 우정에 대한 욕심도 버려야 한다. 친구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욕심, 친구의 모든 것을 알고 싶은 욕심, 그 욕심을 버릴 때 오히려 우정이 깊어진다. 집으로의 초대는 욕심의 표현이다. 집이라는 공간은 또한 책임감을 만든다.
친구가 불편해하면 내 탓 같고, 친구가 즐거워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 책임감이 부담이 된다. 밖에서 만나면 그런 책임감이 없다. 각자가 각자의 기분을 책임진다. 그것이 건강한 관계다. 법정 스님은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한다고 하셨다. 진정한 친구 사이에는 침묵도 편하다. 그런데 집에서는 침묵이 어색하다. 계속 뭔가 말해야 할 것 같다. 그 강박이 오히려 진정한 소통을 방해한다. 침묵이 허용되는 관계가 진정한 우정이다. 우리는 종종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집을 보여준다. 나는 이렇게 살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나 그것은 자랑이거나 변명이다. 진정한 우정에는 인정이 필요 없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정이다. 집에는 가족의 흔적이 있다. 배우자의 물건, 자녀의 장난감, 부모님의 사진. 친구가 그것들을 보고 뭐라 할 때 불편하다. 가족을 판단하는 것 같다. 그것은 선을 넘는 것이다. 가족은 가족이고 친구는 친구다. 그 경계를 지켜야 한다. 법정 스님은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 라고 하셨다. 우정도 날마다 새로워야 한다. 그런데 집에서 만나면 매번 똑같다. 같은 소파에 앉아 같은 이야기를 한다. 새로움이 없다. 그래서 지루해진다. 새로운 장소에서 만나야 우정도 새로워진다. 집에 친구를 초대하면 준비가 필요하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장보고. 그 준비가 스트레스다. 만나기도 전에 이미 지친다. 그런 상태에서 만나면 즐거울 수 없다. 짜증만 난다. 그것이 과연 우정을 위한 것인가? 법정 스님은 어리석음이 고통을 만든다고 하셨다.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어리석은 기대.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오히려 멀어진다. 그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한다. 깨달음이 지혜의 시작이다. 생각해보라. 집은 왜 필요한가?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비바람을 막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그런 보호막을 타인에게 열어주는 것이 과연 현명한가? 보호막은 유지되어야 한다. 법정 스님은 불필요한 것을 갖지 마라고 하셨다. 불필요한 만남도 갖지 마라. 집에서의 만남은 대부분 불필요하다. 밖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굳이 집일 필요가 없다. 필요한 만남만 하라. 그것이 우정을 지키는 길이다. 집이라는 공간은 또한 의무감을 만든다. 친구가 왔으니 즐겁게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 잘 대접해야 한다는 의무감. 그 의무감이 자연스러움을 해친다. 우정은 자유로워야 한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어야 한다. 법정 스님은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우정에도 만족이 필요하다. 지금의 관계에 만족하라. 더 가까워지려고 애쓰지 마라. 적당한 거리의 우정에 만족하라. 그것이 오히려 우정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다. 우리는 종종 친구와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그것이 친밀함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경계가 무너지면 혼란이 온다. 누가 누구인지 모르게 된다. 자신을 잃고 상대도 잃는다. 경계는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길이다. 집에는 우리의 취향이 드러난다. 인테리어, 가구, 소품들. 그것을 본 친구가 비판할 때 상처받는다. 이건 왜 샀어? 저건 촌스럽네. 이런 말들이 가슴에 박힌다. 취향은 개인의 영역이다. 함부로 판단받고 싶지 않다면 보여주지 마라. 법정 스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라고 하셨다. 우정도 작은 것에 감사해야 한다. 가끔 만나는 것, 짧게 통화하는 것, 안부를 묻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우정이다. 너무 큰 것을 바라지 마라.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큰 것을 바라지 마라. 집에 친구를 초대하면 떠나보내기가 어렵다.
언제 가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직접 말하기는 무례한 것 같고 돌려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 그 곤란함이 스트레스다. 밖에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헤어진다. 그것이 훨씬 편하다. 생각해보라. 우정이 깨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 사소한 일이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집에서는 그런 사소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더 많은 것을 공유하니까. 그만큼 갈등의 소지도 많다. 법정 스님은 집착하지 마라고 하셨다. 우정에도 집착하지 마라. 친구가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집착. 친구가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집착. 그 집착이 우정을 망친다. 집에 초대하는 것도 집착의 한 형태다. 놓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집이라는 공간은 또한 비교를 만든다. 내 집과 친구 집을 비교하고 내 삶과 친구 삶을 비교한다. 그 비교 속에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생긴다. 둘 다 우정에는 독이다. 비교하지 마라. 각자의 삶이 있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셨다. 고독은 성장의 기회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본다. 그런데 친구를 집에 부르면 고독의 시간을 잃는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한다. 그것은 성장을 멈추게 한다. 집에 친구를 초대하면 자유를 잃는다.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없다. 옷도 제대로 입어야 하고 말도 조심해야 하고 행동도 신경 써야 한다. 집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하다.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 집은 자유의 공간이어야 한다. 법정 스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하셨다. 그냥 멍하니 있는 시간. 그런데 친구가 집에 있으면 뭔가 해야 한다. 이야기하거나 차를 대접하거나 뭔가 보여주거나 쉴 수가 없다. 그 쉼 없음이 피로를 만든다. 우정의 본질은 믿음이다. 서로를 믿는 것. 그런데 집을 공개하는 것은 때로 불신의 표현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려는 것. 진정한 우정에는 증명이 필요 없다. 말하지 않아도 믿는 것이 우정이다. 집에는 우리의 일상이 있다. 먹고, 자고, 씻는 평범한 일상. 그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면 신비감이 사라진다. 너무 평범해 보인다. 때로는 초라해 보인다. 그 순간 우정도 시들해진다. 약간의 신비감이 관계를 유지한다. 법정 스님은 현재에 충실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집에는 과거와 미래가 가득하다. 과거의 추억들, 미래의 계획들, 그것들이 현재의 만남을 방해한다.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친다. 밖에서 만나면 현재에만 집중할 수 있다. 집에 친구를 초대하면 거절하기 어려워진다. 친구가 뭔가 부탁할 때, 뭔가 요구할 때, 내 집에 와 있는데 거절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일도 하게 된다. 그것이 쌓이면 불만이 된다. 결국 우정이 깨진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왜 친구가 필요한가? 위로받고 싶어서, 이해받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것이 꼭 집에서여야 하는가? 아니다. 어디서든 가능하다. 오히려 집이 아닌 곳에서 더 잘 이루어진다. 집은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어서 순수한 만남을 방해한다. 법정 스님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고 하셨다. 그 인연을 지키려면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너무 가까우면 부딪히고 너무 멀면 잊힌다. 집이라는 공간은 너무 가까운 거리다. 그래서 부딪히기 쉽다. 집에 친구를 초대하면 평가받는다. 집이 깨끗하네, 지저분하네, 센스가 있네, 촌스럽네. 이런 평가들이 은연중에 나온다. 그것이 상처가 된다. 평가받고 싶지 않다면 보여주지 마라. 그것이 서로를 위한 길이다. 법정 스님은 빈 마음이 충만하다고 하셨다.
우정도 비워야 충만해진다. 너무 많은 것을 채우려 하지 마라. 집에서의 만남은 너무 많은 것을 채우려 한다. 서로의 생활, 취향, 습관, 가족사, 그 많은 정보가 오히려 우정을 복잡하게 만든다. 집이라는 공간은 또한 기대를 만든다. 친구가 내 집을 좋아해 주기를, 내 취향을 인정해 주기를, 내 삶을 부러워해 주기를, 그런 기대들. 그러나 기대는 실망을 낳는다. 기대하지 않는 것이 실망하지 않는 길이다. 법정 스님은 물처럼 살아라고 하셨다. 물은 담백하고 유연하다. 우정도 물처럼 담백해야 한다. 집에서의 만남은 너무 진하다. 감정도 진하고 경험도 진하다. 그 진함이 부담이 된다. 담백한 만남이 오래 간다.